정신의학은 정상과 정신장애를 어떻게 정의할까?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최고로 복잡한 물질이다. 뇌에서는 뉴런, 신경세포가 있죠. 뉴런 끝에는 이제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연결되는 거고, 그게 그 전기적 신호로 연결되다가 화학적인 그런 신호로 이제 그 시냅스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가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서너 개 정도쯤 되고 그 각각에서 다른 뉴런 1000개와 이어져 있으므로 다 합쳐서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이 있다. 우주의 별수나 뭐 모르는 거죠. 예, 그 정도 신비로운 거죠. 그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듯이 시냅스 하나하나에서 몇 초마다 평균 1000개씩의 신호가 전달되고 신호 하나씩을 단백질 약 1500개와 적어도 10개, 수십여, 아니 많게는 수십여 개의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가 조절하고 매개한다. 뇌가 발달하는 과정은 더더욱 놀랍다. 모든 신경세포들이 정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기적이 펼쳐진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야 하고 어떻게든 적절히 이어져야 한다. 그 과정은 엄청나게 많은 단계로 진행되고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머피의 법칙과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머피의 법칙, 그 DJ/DOC 노래도 있고 카오스 이론 쪽에 돈을 걸고 싶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기능한 뇌가 탄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확률이 높을 것 같기 때문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숭이가 타자 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책 만들어낸 거라. 이 때문에 전 진화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세상은 혼돈해지지 그게 질서 있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지지 점점 진화되고 점점 좋은 세상으로 나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그러나 기이하고 경이롭게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정교한 각본에 따르는 DNA 엔지니어링 사업이 무수한 단계의 작업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무릇 고도로 복잡한 체계라면 이따금 혼돈에 빠져 일시적인 결함을 겪는 법이다. 5만 가지 방식으로 일이 잘못되어 5만 가지 질병을 낳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의학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기 힘든 것은 그 때문이다. 생물학 역사를 통틀어 가장 흥분되었던 발전을 두 가지 꼽으라면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 것과 유전암을 해독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이토록 빨리 많은 것을 알아내리려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한편으로 실망도 컸다. 뇌 기능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쌓였지만 기초과학을 임상 정신의학으로 번역하는 작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분자 생물학, 유전학, 뇌 영상 기술에 강력한 새 도구들이 있지만 치매, 우울증, 정신분열증, 지금은 뭐 조현병이라고 하죠.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이폴라. 두 극에 따라서 높낮이가 계속 있는 거죠. 막 하이와 로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강박장애. 다른 어떤 정신장애를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검사법은 아직 없다. 어떤 정신장애든 한 유전자 혹은 한 신경전달 물질 혹은 한 신경회로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던 기대는 순전한 망상으로 들어갔다. 도파민으로 그 조현병도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컨트롤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약을 안 먹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졌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실험실 검사법이 아직 하나도 없다. 특정 정신장애 범주 내부의 편차가 그 장애의 정상과 편차보다 또 다른 장애와 편차보다 늘 크기 때문에 유망한 생물학적 발견들 중에서 진단기법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약간 그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생쥐나 이런 것도 시험하는데 보면 생쥐도 뭐 주연병이 있고 뭐 양극성장애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암이야 뭐 그게 뭐 뇌종양이 있는 그 마우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가능한데 뭐 정신질환 있는 생쥐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 실험이 조금 힘들다? 인간이랑 다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뇌는 손쉬운 성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백 가지 생물학적 지표 후보에 대해서 수천 건의 연구가 진행됐지만 소득은 없었다. 로저 스페리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학연설에서 말했던 바와 같다. 우리는 더 알면 알수록 개인의 지성이 얼마나 독특하게 복잡한 것인지 더 많이 깨닫습니다. 뇌 신경망에 내재된 개인성에 비하면 지문이나 얼굴 특징 면에서 개인성은 거칠고 단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이분은 말씀이 맞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는 뉴턴이 그 말했잖아요. 나는 뭐 뉴턴이 업적이 되게 많지만 뭐 미적분도 발견하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주학 만류력도 하지만 자기는 뭐 그 바닷가에서 새로운 뭐 조개나 이런 것들 주운 거에 불과하다고 자기 그 업적 자체가 이렇게 평가했죠. 예.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뤄냈어도 겸손하게 좀 얘기를 했었죠. 예.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다중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내는 일은 평생의 작업일 것이다.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경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가지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수백 수천 가지일 수도 있다. 뇌는 자신의 비밀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드러낸다. 처음에는 흥분되는 발견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알고 보니 모조리 감질나는 단서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순히 답을 주지 않았고 후속 연구에서 온전히 재현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설명을 주기보다 다른 다양한 복잡성을 드러냈다. 야구에 비하며 이 일은 말도 홈런을 치고 겉에서 다이아몬드를 도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삼진아웃을 잔뜩 먹다가 기껏해야 간간히 일루타를 치는 정도다. 그리고 이 일은 단번에 장족의 도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몹시 느리고 고되게 기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여러 정신병리의 현상을 일으키는 허다한 메커니즘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정상과 정신장애의 경계를 규정하는 생물학적 지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과 정신장애에 대해서 모종의 위대한 대통합 이론을 내놓을 생물학의 뉴턴, 아인슈타인, 다윈은 없을 것이다. 여러 과학자들이 각자 끈기 있게 수십 년씩 연구함으로써 무수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직소 퍼즐에서 작디작은 조각을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다. 약간 천재가 없죠. 그러면 이 자체가 밝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의학에서는. 설령 정신장애의 원인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전체 발병 사례에서 작은 일부만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첫 단계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실험실 검사법이 될 텐데 아마도 향후 몇 년간에 가능할 것이다. 알츠하이머라는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뭐 알루미늄설도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최근에 또 그것도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물학적 검사법이 없다는 점은 정신의학에서 대단히 불리할 사실이다. 현재의 모든 진단은 주관적 판단의 근거를 둘 뿐이므로 본질적으로 오류가 있고 변덕스럽게 바뀌기 쉽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양한 형태의 폐 감염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확인하는 검사법 없이 폐렴을 진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 징집 기피하려고